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 의왕 등 일대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6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우리 산업계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LG는 구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합니다. 농협은행은 올해만 3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호 금융을 중심으로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호 금융권이 이달부터 주담대를 조이는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이금융권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약속했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강남 서초와 경기도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가 대상인데 이 지역에서 총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에서 총 5만 호의 주택이 나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신규 택지 5만 호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 서울의 경우 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2만 호를, 경기도의 경우 고양대공 역세권과 의왕 오전 왕곡, 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에서 3만 호를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서초 서리풀지구의 경우 2만 세대 중 주택의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고양대공 역세권은 복합 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대곡역은 현재 5개 노선이 들어서 있지만 환승 편의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들어선 시설이 없어 복합 환승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용현의 경우 주변 도심과 단절돼 있는 만큼 현재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왕 오전왕곡 일대에는 과천지식 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 바이오 산업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신규 택지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9년 첫 분양에 들어가고 2031년엔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 한편 국토부는 이들 지구 및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6주년을 맞았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우리 산업계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LG는 구 회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경쟁력 강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새로운 진용을 갖추게 될 이달 말 그룹 경영진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그룹이 뉴 LG 타이틀을 내걸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분야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 이른바 ABC 분야로 취임 6년 차를 맞은 구 회장의 구상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구 회장은 향후 5년간 100조 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살은 빼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될 만한 사업 키우기에 나선 겁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2021년 적자를 키우던 휴대폰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반면 그간 쌓아온 기술 역량은 차량용 전기, 전자장비 등 신산업에 접목했습니다. 구 회장은 기존 방식을 넘어 최고와 최초의 도전적 목표를 세워 LG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타임즈는 LG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AI 주도권 잡기에 나섰습니다. LG는 2020년 AI 연구원을 설립하고 생성형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R&D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국내 최초 오픈소스 방식의 거대 언어 모델 엑사원 3.0을 공개했습니다. 엑사원 3.0은 한국어와 영어를 학습한 이중 언어 모델로 수학과 소프트웨어 코드 등 6천만 건에 이르는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올해까지 바이오와 의료 등 분야를 확대해 학습 데이터 양을 1억 건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LG그룹은 임직원들이 이미 AI 비서 챗 엑사원을 통해 업무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검색, 요약,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등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LG는 TV 등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항암 백신 개발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다 편리한 일상을 구현해 고객 가치를 높이겠다는 포부입니다. LG U+는 AI 개인 비서 익시오의 4분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구 회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22년 LG화학은 미국 제약사 아베오 파마슈티컬스를 인수했습니다. 글로벌 제약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안착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LG화학 생명과학 사업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매출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4천억 원 규모의 희귀 비만증 신약 기술 수출에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유전체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과 손을 잡았습니다. AI 모델을 통해 알츠하이머와 암 치료의 비밀을 풀고 원인과 진행 과정, 치료제 효과를 예측한다는 계획입니다. 클린테크도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탄소 저감을 위한 신규 기술 개발, 배터리 교환 시스템과 전기차 충전 사업 등으로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북미 1위 충전 사업자인 차지포인트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전기차 충전기 공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계열사별 보고회가 시작된 가운데 LG는 11월 말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용퇴한 데 이어 올해 새 리더십을 발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제조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합니다. 농협은행은 올해만 3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제기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시작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정기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정기검사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제재 절차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제재를 사전 통보한 후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이후 대심제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내년 초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농협은행이 공시한 109억 원 금융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착수 후 정기검사로 확대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올해만 불법 대출 등 6번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총 300억 원이 넘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의 잦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최대 주주인 농협중앙회인 지배구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은 금융사고 검사였지만 현재는 농협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지배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 형태인 KB, 신한, 하나 등 금융지주와 달리 농협금융지주는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당국은 이런 지배구조 특성상 중앙회가 지속적으로 농협금융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경영 안정성을 흔들고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 수시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주문하고 농협중앙회와 경영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경우 공식적 협의체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네,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이금융권으로 옮겨오는 풍선 효과가 감지됐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상호금융 점검에 나서며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자 상호금융권도 오늘부터 당국의 대출 관리 기조에 합류했는데요. 오늘은 금융증권부 김도화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은 한풀 꺾인 모양새인데요. 반대로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급격히 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요.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금융권 풍선 효과 위기론이 팽배했는데요.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8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 7천억 원이 급증했다가 9월 들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은행권의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증가폭은 6조 원 안팎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급증세가 어느 정도 잡힌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금융권인데요. 지난달 이금융권 가계대출 규모는 한 달 새 2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금융권 전체 증가분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또 이금융 가계대출의 절반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에서 집행됐습니다. 상호금융권이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을 대폭 늘린 영향입니다. 이 밖에 보험사 주담대와 약관 대출, 카드사의 카드론 등도 이금융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상호금융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좀 까다로워진다고요. 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금융당국 주문에 따라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섭니다. 다주택자의 주담대 제한과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주담대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농협은행은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한시적으로 축소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중단한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구입자금 목적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1억 원 제한 등의 조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협도 내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는데요.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또 1주택 보유자에게는 주담대 보증보험인 모기지 신용보험 보증대출을 제한해서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도 중단합니다. 수협 역시 이번 주 중으로 대출관리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금융당국이 이금융권 풍선 효과를 잡기 위해서 은행권 수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이금융권 자체적인 대출 제한과 별도로 당국은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은행권에 적용 중인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이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이 가계대출 목표치를 당국에 제출한 뒤에 목표치에 맞춰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대출 목표치를 초과해서 대출을 내줄 경우엔 내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금융권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담대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금융권의 스트레스 금리도 현재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겁니다. 네, 이금융권의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들을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은행권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 시장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증권부 김도화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임금단체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노사 충돌에 이어 이번 주에는 5일 연속으로 7시간 파업에 돌입하는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임단협 진행 과정에서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울산 조선소에선 노사 충돌로 총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동조합 3개 지부가 모여 폭력 규탄 공동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이 분쟁으로 번지면서 협상 타결과는 멀어지는 상황.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기본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임단협을 진행 중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을 포함한 K조선 대형 3사 중 협상이 가장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5일 연속 7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흘 연속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이번 달에도 작업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계속된 부분 파업으로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연간 수주 목표 135억 달러를 초과 달성해 건조해야 할 선박이 넘치는 상황. 올 3분기 HD현대의 조선 중간지주인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의 자회사 중 가장 큰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 6조 2,458억 원, 영업이익 3,98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3분기보다 매출은 24.6%, 영업이익은 477.4% 각각 증가했습니다. HD현대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HD현대오일뱅크가 정제마진 하락으로 적자를 겪으면서 슈퍼사이클을 탄 HD한국조선해양의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 노사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올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서 감자 결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상장 기업들이 관리 종목 지정을 막기 위해 고강도 처방을 내린 겁니다. 자본 잠식 해소와 누적 결손금 보존을 위해 대규모 감자를 결정한 것이라 하반기 코스닥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별한 투자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위기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하반기 실적 악화가 예상되면서 결산 시즌을 앞두고 증시 퇴출만은 피하기 위해 상장사들이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한창인데 극약 처방인 감자를 결정한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감자 결정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41곳입니다.
CNH의 경우 보통주 20주를 동일한 액면 주식 한 주로 무상병합하는 방식의 감자로 인해 자본금이 무려 95%나 급감하게 됩니다. 사유는 누적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결손금은 영업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손실로 기업의 자본금이 줄어든 액수를 뜻합니다. 노블 M&B도 같은 사유로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 8주를 동일한 액면 주식 한 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해 자본금이 87.5%나 축소되었습니다. 올리패스도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10대1 무상감자에 나섰습니다. 자본금은 기존 20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 감자 결정 공시와 비교해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자는 경영난에 빠진 한계 기업들이 자본 잠식과 관리 종목 지정을 막기 위해 활용하는 극약 처방인데요. 이 때문에 감자는 기업 재무 상황에 대한 적신호인데다 발행 주식수 감소로 유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상감자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투자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향후 경기 전망과 기업 실적 악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주의 희생을 담보로 진행되는 감자. 기업 입장에선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투자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제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건강과 맛,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이를 겨냥한 식품 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 웰푸드는 당류를 뺀 제로 브랜드를 중심으로 헬스앤웰니스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혜연 기자입니다. 건강과 먹는 즐거움을 모두 추구하겠다는 헬시 플레저 열풍이 불고 있는 식품업계. 당류 등을 빼거나 줄였지만 맛은 그대로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헬스앤웰니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업계 최초로 무설탕 무당류의 제로 브랜드를 론칭한 데 이어 지난달 제로 초코파이를 출시하며 제품 확대에 나섰습니다. 인도 현지에선 초코파이가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할 만큼 해외 매출에서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로 초코파이 출시를 계기로 해외 매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 롯데웰푸드는 무설탕 디저트 수요를 위해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해 왔습니다. 지난해 4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헬스앤웰니스 시장 선두 자리를 지키겠다는 포부입니다. 전 연령층에 걸쳐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 트렌드와 고부가 가치 포지셔닝 전환을 위해서 헬스앤웰니스 시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헬스앤웰니스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롯데웰푸드는 주력 디저트 상품인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지난달 헬스앤웰니스 간편식 브랜드 식사이론도 내놨습니다. 이를 알리기 위해 지난달 19일 한강 세비섬에서 체험 행사를 여는 등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저트를 넘어 간편식까지 소비자들의 건강한 섭취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는 롯데웰푸드. 국내 헬스앤웰니스 시장을 넘어 해외 진출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GS 리테일이 중소협력사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지난달 28일부터 3박 5일 동안 태국에서 제12회 해외 시장 개척단 행사를 열고 뷰티, 식품, 생활용품 등 15개 중소협력사와 56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단은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홈쇼핑 GS샵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온 동반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현지 기업 바이어들과의 1:1 수출 상담, 제품 현지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면서 중소협력사가 해외 유통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 참여한 15개 국내 중소협력사 중 10개 회사가 뷰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중소뷰티 기업 참가 수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GS 리테일은 해외 시장 개척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협력사의 해외 수출 계약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가 오늘 IPTV 최초로 AK 화질을 지원하는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공개했습니다. KT에 따르면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IPTV 셋톱박스에 AK UHD 칩셋을 탑재했습니다. 칩셋은 성능이 50% 높아진 중앙 처리 장치와 AI 전용 프로세서를 탑재해 콘텐츠의 화질과 음질을 최적화하고 고객 시청 데이터를 학습한 맞춤형 시청 환경을 제공한다는 게 KT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TV가 알아서 화면 밝기를 조절해 암막 커튼을 치지 않아도 되거나 셋톱박스 AI가 사용자의 귀가를 감지해 TV를 자동으로 켜고 즐겨보는 채널을 띄워주는 식입니다. 영화와 드라마, 뉴스, 스포츠 등 콘텐츠 장르에 따라 최적화된 음향을 제공하며 목소리 강조 기능으로 대사를 더욱 선명하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KT는 IPTV 셋톱박스를 고객과 AI를 연결하는 AI 허브로 진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